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경주마처럼 앞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세상은 참 아름답고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쁘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기 바쁘고 집에서는 부모님 눈치 보고 배우자 눈치 보고 또 친구들 눈치 보고 이제는 SNS 친구들의 반응에 신경 쓰며 나는 쏙 빠진 알맹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특별히 불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너무 큰 일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뒤돌아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 궁리를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조금 편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를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프롤로그 전체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 책이 쓰여진 배경,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전하려 하는 바,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들어있죠.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프롤로그의 내용을 온전히 다 소개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서 바로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프롤로그. 살다 보면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늘 하던 대로 살아내던 일상의 관성에 더 이상 삶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외부의 어떤 강한 물리적인 충격으로 오든 내부의 끊임없는 목소리로 다가오든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순간을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던 현실이라는 게 단단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삶이 송두리째 휘청거리는 걸 느끼는 순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습의 나인 걸까?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솟아오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아이셋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겪은 후 죽음이 먼 곳의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올 거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늘 지금이 아닌 언젠가는 이라고 미래의 일로만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그동안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나라는 캐릭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의 다인 걸까? 이렇게 내가 맡은 이 역할을 꼭두각시처럼 연기하다가 죽는 게 삶의 전부인 것일까?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니고, 내 직업이나 역할도 내가 아닌 것은 분명 알겠는데,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들을 모른 척 내게 주어진 배역을 태연히 연기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현실이라는 장막 너머의 세계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내 안의 질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꿈에 불과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 듯 너무나 뻔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든 지금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동안 덮어두었던 숙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절실한 심정으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인식하는 이 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 안을 바라보며 관찰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록 삶의 대부분을 잠든 채로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단단한 실체라고 여겨지는 현실 세계가 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파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가 죽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제외한 세상이 이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존재함과 동시에 세상이 펼쳐지고 내가 죽는 순간 세상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나는 때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의 사고방식에서 자란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변함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내 가족과 타인들이 나 없는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갈 거라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나와 분리되어 따로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내가 존재할 때 내 의식 안에서 상영되는 나만의 영화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우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존재하기에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인 관찰자이고 이 세상은 온전히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미 고정된 거대한 세상의 무력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미 조건 지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깨어서 찬찬히 바라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든 채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처 의문을 가질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삶의 트레드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밖으로만 향해 있는 나의 눈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상을 쫓느라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안고서도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당신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갇힌 이 세계를 톡톡톡 두드립니다. 말랑말랑한 게 내가 손을 쑥 집어넣으면 그 너머의 세상이 잡힐 듯 합니다. 내가 정한 한계의 금을 넘어가는데 그리 비장한 각오나 용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쓱 모래 위에 그어진 금을 넘어가듯 그렇게 자연스레 지나가면 됩니다. 뭐든 하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 크게 겁먹을 일도 없고 너무나 대단해서 못 해낼 일도 없고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할 뿐입니다. 내가 정한 한계 너머를 체험해 보고 싶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서, 깊은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리고 천진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이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것 투성인 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는 마음도 내 안에서 내가 만든 상이고,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관념도 내가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어떤 것도 누가 나에게 강요한 것이 하나 없고 나의 허락 없이 억지로 내게 주입된 것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내가 선택한 일이고 앞으로 내가 할 일도 내 선택으로 행해집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과 삶을 비난하고 절망해하는 그 감정 또한 스스로 내린 세상에 대한 해석이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지구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자부심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고단한 택배 일을 하면서도 늘 웃음과 유머로 사람들을 웃게 해주며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다니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평생 김밥을 팔고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모두 100%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떨어진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고 생각과 느낌으로 자신의 세상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백지처럼 하얀 도화지입니다. 이 깨끗하고 하얀 세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무슨 색을 칠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온전히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전생애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알고 반짝반짝 밝은 황금빛으로 나의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온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가끔 나는 우리 집 막둥이가 부럽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를 불러 해결해 달라 떼쓰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조금만 나빠져도 엄마 때문에 그런다며 나 아닌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타고난 당연한 권리인 양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아이의 당당함과 뻔뻔함과 책임 없음이 참 부럽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유를 얻는 대신에 그만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결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숙제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나 아닌 남 탓을 할 수가 없고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 모든 일이 온전히 내 책임이고 내 몫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이 현실은 그 누구나 상황 탓이 아닌 온전히 내가 불러들인 것이고, 나의 지금 이 모습, 존재 상태 또한 100% 내 책임입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나의 동의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에 들어올 수 없고,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나와 나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희생자 노릇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회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내게 있음을 알게 되고, 내 안에 무한한 힘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내 안의 고요한 마음자리를 느껴봅니다. 삶을 탓하고 징징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합니다. 키 큰 어른의 넓은 안목에서 보는 세상은 나에게 무얼 더 보여줄지 기대되고 설레네요. 삶은 언제나 내 기대 이상이라 놀랍습니다. 숨 쉰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근사해서 신이 납니다. 살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가슴이 마구마구 설렙니다. 뭐든지 해볼 수 있고, 뭐든지 느낄 수 있고, 뭐든지 사랑할 수 있을 듯한 이 무한한 충만감에 날아갈 듯합니다. 정말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입니다. 나는 이걸 해내지 못할 거란 내가 정한 한계,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결핍, 이런 모든 생각이 만들어낸 틀에 갇혀서 우리는 무한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바로 앞의 발밑만을 더듬더듬 살피며 걷기 바쁩니다. 울 막둥이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벌어야지 하며 무언가 뜻깊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까요?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것이 그저 재밌어서 그리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서 해내는 게 재밌고, 그것을 꼭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온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그 일을 합니다. 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어차피 그림을 꼭 그려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림 그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난 해보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못할 게 뻔한데. 아이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만 즐깁니다. 내가 정한 모든 한계와 나의 욕심과 의도를 내려놓고 그냥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시도해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저 그 행위의 순간들을 즐깁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본래 없음을 압니다. 오직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은 완벽하게 새로운 순간이고, 내가 마주하는 오늘 하루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깨끗한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변화와 새로움에 대해 저항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가 매일 주어지는데도 어제와 똑같은 그림, 전에 그려봤던 익숙한 그림을 매일 반복해서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요. 얼마든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어제와 같은 그림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그리면서 재미없다고, 따분하다고, 투덜투덜 불평합니다.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선택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는, 늘 그리던 대로 그려내던 하루에 다른 선을 긋고, 다른 색깔을 칠하고, 다른 이야기를 입히는 일에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두려움, 그리고 순간순간의 알아차림과 애씀이 들어갑니다. 이 수고로움이 귀찮다는 이유로 평생을 똑같은 그림만을 반복하며 밍숭밍숭하고 단조로운 삶을 그려낼지 아니면 단 며칠을 살다 가더라도 자기 안에 상상력을 깨워서 그려낼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창조하며 이 삶의 여행을 즐길지는 순전히 자신의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이 새하얀 하루를 어떻게 그려낼지 생각해 봅니다. 조금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내 안의 상상력을 깨워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를 창조해 봅니다. 조금만 깨워서 바라보면 이미 다른 그림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조건 행복합니다. 행복도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상황이, 이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도 내 것이고 삶을 살아내는 것도 나 자신인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여우처럼 무언가가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바라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지기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그 순간에 평화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내면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로 결정했을 때 그 어떤 상황이나 타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책임지고 받아들이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음을 인정하게 되면 삶의 모든 힘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변명이나 핑계 따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순간 기쁨을 선택합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결단이고 습관이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더 이상 안 읽을 것 같은 책들은 전부 드러내고 내가 꼭 소장하고 싶은 책들로만 책장을 채웁니다. 여기저기 꼭꼭 숨겨둔 잡다한 잡동사니들도 눈 찔끔 감고 다 버렸습니다. 이 비우는 즐거움이라니, 아니 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로만 명품 진열하듯 하나하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내 삶을 채우는 기분입니다. 내 주변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나의 생각과 감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산만한 일들도 자연스레 정리되고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실해지면서 행동도 훨씬 더 간결하고 단호해집니다. 한마디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것은 저래서 힘들고 이런 변명들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그저 할 뿐입니다. 이 간결함의 편안함과 여유로움, 고요한 정갈함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진 이들이 하나 부럽지 않고 이런저런 인맥을 자랑하는 이들이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것 하나가 나에게는 더 값어치 있고 눈앞에 소중한 내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번쩍이는 100명, 1000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반짝입니다. 비우기를 하면서 이미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소중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기회를 빼앗겼음도 깨닫습니다. 음식으로 넘쳐나는 뷔페에서 내 접시 안의 음식의 소중함과 맛을 온전히 못 느끼고 이것저것 다른 음식을 기웃거리듯이 그렇게 이거 아니어도 저것이 있다는 풍요는 오히려 그 순간에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느낄 기회를 빼앗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내 일상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고 내 안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쭉정이들이 없다면 흙탕물 하나 없는 맑고 고요한 샘물을 들여다보듯 그렇게 내 자신을 투명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요. 진정한 기쁨은 정말로 아주 단순한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닻이 필요합니다. 중력이 우리 몸을 잡아 끌어당겨 두 발을 땅에 딛고 설 수 있게 하듯이 마음도 우리의 몸과 일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줄 단단한 닻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몸이 미치는 인력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떠다니는 마음을 잡아보고자 이리저리 몸도 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실체도 없는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마음에 휘둘리고 나면 힘이 다 빠진 채로 만신창이가 되어 결국은 제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변덕을 부려 천방지축 날뛸지 모르는 마음을 쫓느라 정작 내게 중요한 것을 놓치기 전에 마음에 단단한 닻을 매달아 줍니다. 날마다 꽃에 물을 주고 식물을 가꾸는 것도 좋고 30분 걷기를 하는 것도 좋고 책을 10페이지씩 읽거나 일기를 단 몇 줄만이라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 일상에 마음을 묶어주는 닷으로 삼고 그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우주에는 그리 대단한 일도 의미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의미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에 마음을 묶어 놓아야 내 마음이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의 몸을 잡아주는 중력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 멀리 방황하지 못하도록 날 지탱해주는 가족과 일상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각자가 각자로서 존재할 수 있을 딱 그만큼의 힘으로만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남들이 안 좋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나를 비웃진 않을까?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려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법적,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핑계들이 내가 자신 없어서 내가 하기 싫으니까 가져다 대는 비겁한 변명은 아니었을까요? 본문 내용 중에 숨 쉰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근사해서 신이 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감사한지 모르고 누려오던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작가처럼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관찰 일기도 쓰고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 말 나온 김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고 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